이 이야기는 제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비밀입니다. 차마 아내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어 이곳의 모든 것을 고백합니다. 첫 아내, 민서를 보낸 뒤의 3년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숨을 쉬어도 폐부로 들어오는 공기는 차갑고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텅 빈 침대 옆자리는 시체처럼 차가웠고 이불을 목 끝까지 끌어당겨도 한기가 뼈를 파고들었죠. 민서가 쓰던 빗에서는 아직도 그녀의 샴푸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저는 매일 밤 그 빗을 코에 대고 죽은 사람의 온기를 구걸했습니다. 세상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제 앞에 수진 씨가 나타났습니다.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그녀는 잿빛이던 제 세상에 억지로 색을 칠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녀는 잘 웃었고 목소리는 따뜻했으며 땀이 송골송골 맺힌 콧잔등을 찡그리는 모습조차 생기로 넘쳤습니다. 그녀의 손은 늘 따뜻했습니다. 얼음장 같던 제 손을 처음 잡았을 때 저는 잊고 있던 체온이라는 감각에 울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힘들었죠? 이젠 괜찮아요. 그녀는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죽은 민서와는 다른 달콤하고 포근한 섬유 유연제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그 냄새에 중독된 사람처럼 그녀를 파고들었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다시 사람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수진 씨에겐 대학생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재혼을 결심하고 정식으로 소개받던 날, 저는 좋은 아빠가 되겠다고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유나예요. 인사드려. 아저씨. 수진 씨의 손을 잡고 수줍게 웃는 유나는 딱 그 나이대의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저를 올려다보는 눈은 맑았습니다. 그저 딸. 제게는 과분한 새로운 가족이었습니다. 우리의 새 출발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사는 집은 민서가 있던 집보다 훨씬 컸지만 텅 비어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욕실에서 풍기는 샴푸 냄새가 두 종류라는 사실이 저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수진 씨의 달콤한 플로럴 향과 유나의 상큼한 시트러스 향. 식탁에서는 늘 두 여자의 제잘거리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구원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유나는 싹싹하고 밝은 아이였습니다. 아빠, 다녀왔습니다. 처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 그래. 유나 왔어? 에이, 반응이 왜 그래요? 아빠라고 부르는 거 싫어요? 볼을 부풀리는 모습이 영락없는 아이였습니다. 아니. 좋아서. 너무 좋아서. 저는 수진 씨를 끌어안고 정말 잘하겠다고, 두 사람에게 평생을 바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수진 씨는 그런 저를 보며 행복하게 웃어주었죠. 문제는 그해 여름이었습니다. 유나가 방학을 맞아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후텁지근한 날이었습니다. 에어컨을 틀어도 끈적한 공기가 피부에 달라붙는 듯 했습니다. 수진 씨는 장을 보러 나갔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땀에 젖은 유나가 들어왔습니다. 아, 더워. 아빠, 저 왔어요. 조깅이라도 하고 온 건지 유나는 딱 붙는 검은색 레깅스와 회색 스포츠 브라탑 차림이었습니다. 성인이라지만 제 눈에는 늘 교복 입은 학생 같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물 좀 마셔야지. 유나는 젖은 머리카락을 손으로 대충 쓸어 올리며 냉장고로 향했습니다. 땀으로 번들거리는 가느다란 목선, 스포츠 브라탑 아래로 드러난 군살 하나 없이 매끈한 등줄기, 그리고 레깅스 위로 아슬아슬하게 팬티 라인이 비치는 둥근 엉덩이, 꿀꺽.
마른 침이 목구멍을 넘어가는 소리가 제 귀에도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유나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물이 목을 타고 흘러내려 땀과 섞여 쇄골에 고였습니다. 그 물방울이 가슴골 사이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흘러내리는 것을 저는 눈도 깜빡이지 못하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등줄기에 차가운 땀이 흘렀습니다. 이건 아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아빠, 뭐 마실 거 안 드려요? 유나가 해맑게 웃으며 저를 돌아봤습니다. 아니, 괜찮아. 저는 황급히 시선을 TV 화면으로 돌렸습니다.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얼굴이 빨개. 유나가 제 이마를 찝기 위해 다가왔습니다. 상큼한 시트러스 샴푸 냄새와 땀이 식으면서 나는 그의 특유의 살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아니야, 안 더워. 방에 좀 들어가 있을게. 저는 도망치듯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미쳤어. 미친 거야. 저 앤 딸이야. 수진 씨 딸이라고. 차가운 벽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방금 본 유나의 젖은 살결과 그 물방울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유나를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유나를 딸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 젓가락질을 하는 유나의 가느다란 손가락에 시선이 갔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볼 때 소파에 편하게 앉아 다리를 꼬는 유나의 허벅지 라인을 훔쳐보게 되었습니다. 유나가 욕실을 쓰고 난 직후 다음 차례로 들어갈 때가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아직 가시지 않은 뜨거운 수증기, 눅눅한 공기, 바닥에 떨어진 긴 머리카락 몇 올, 그리고 그의 샴푸 냄새와 바디워시 향이 뒤섞여 욕실 전체가 유나의 살 냄새로 가득 찬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냄새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시며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상상을 했습니다. 수진 씨는 제 이런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당신 요즘 유나랑 좀 서먹해진 거 아니야? 우리 유나 서운해하겠네. 아니야. 피곤해서 그래. 회사 일이 많아서. 저는 아내의 따뜻한 손을 잡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그녀의 딸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스스로가 짐승보다 못하게 느껴졌습니다. 곰팡이 쓴 벽지처럼 제 영혼이 퀴퀴하게 썩어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젯밤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피곤하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코를 고는 아내의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거실에서 캔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제발 잠이라도 들고 싶었습니다. 이 더러운 욕망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었을 때 현관문 도어록 소리가 났습니다. 유나였습니다. 아빠, 안 잤어요? 유나는 친구들과 술이라도 한잔 했는지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너 늦었네. 헤헤. 그냥 조금 마셨어요. 먼저 잘게요. 유나가 비틀하고 휘청거렸습니다. 신발을 벗으려다 몸의 중심을 잃고 제 쪽으로 쓰러졌습니다. 조심해. 저는 반사적으로 일어나 비틀거리는 유나를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유나의 몸이 제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제 셔츠 위로 유나의 부드럽고 뜨거운 가슴이 뭉클하게 짓눌렸습니다. 얇은 티셔츠 한 장 너머로 그의 심장이 제 가슴팍에서 함께 뛰는 것 같았습니다. 훅 하고 끼쳐오는 알코올 냄새, 그리고 그 밑에 깔린 유나의 달콤한 채취.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제 팔이 유나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살결이 불에 댄 것처럼 뜨거웠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유나가 제 품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술 기운에 풀어진 눈, 발갛게 상기된 뺨, 촉촉하게 젖은 입술이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유나의 뜨거운 숨결이 제 뺨에 닿았습니다. 저는 그 입술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유나야?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잠겨 나왔습니다. 네, 아빠. 유나가 의아한 듯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고맙다고요, 아빠. 유나가 까르르 웃으며 제 품에서 가볍게 떨어져 나갔습니다. 저 진짜 자러 가요. 아빠도 얼른 자요. 유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비틀거리면서도 명랑하게 손을 흔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딸칵. 문이 잠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아직도 유나의 허리를 감쌌던 그 뜨거운 감촉이 남아 있었습니다. 셔츠에는 유나의 샴푸 냄새와 술 냄새가 옅게 배었습니다. 아빠. 그 애가 저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저는 방금 제 딸을 안고 입술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진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 옆에 조용히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제 품에 안겼던 유나의 부드러운 감촉, 그 뜨거운 숨결, 촉촉했던 입술이 괴물처럼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아내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지옥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선을 넘어버린 걸까요? 아니, 어쩌면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유나의 방 쪽에서 희미하게 웃음소리가 새어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건 제 착각이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날 밤 저는 한순간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제 품에 안겼던 유나의 감촉을 필사적으로 지우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선명해졌습니다. 제 가슴을 짓눌렀던 부드러운 무게감, 귓가를 간지럽히던 뜨거운 숨결, 옅은 알코올과 섞인 그 애의 달콤한 채취까지 제 모든 감각이 그 순간에 붙들려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유나의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뜬 눈으로 맞이한 식탁은 가시방석이었습니다. 여보, 잠 못 잤어요?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수진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뺨을 만졌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마치 불에 댄 것처럼 움찔했습니다. 아, 어젯밤에 서류 볼 게 좀 있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제 아내의 다정한 손길조차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좋은 아침, 엄마, 아빠. 저는 굳어버렸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유나는 어젯밤의 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말끔하게 세수를 한 뽀얀 얼굴, 질끈 묶어 올린 머리, 무릎이 나온 편한 트레이닝 바지. 어젯밤의 그 요염한 열기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맑고 평범한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 유나도 잘 잤어? 제 목소리가 형편없이 떨려 나왔습니다. 네. 저 근데 어제 어떻게 들어왔어요? 필름이 끊겨서. 유나가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습니다. 제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기억 안 나? 네. 아빠가 방에 데려다 줬어요? 아니, 내가. 비틀거리길래 그냥 부축만 해줬어. 방엔 내가 들어갔고. 아, 진짜요? 에이, 창피해. 저 아빠한테 실수한 거 없죠? 해맑게 웃는 그 얼굴을 보며 저는 안도감과 동시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다행이다.
아무것도 기억 못해? 그런데 왜?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 커피가 테이블 위로 쏟아졌습니다. 어머, 여보, 괜찮아요? 수진 씨가 황급히 행주를 가져오는 동안 유나는 그저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왜 이렇게 실수를 해요? 긴장했나? 그 웃음이 그 순간 왜 그렇게 서늘하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나는 모든 것을 잊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유나라는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는 단 1초도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공기가 유나를 중심으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유나의 방 앞을 지날 때마다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늦추었습니다. 방문 틈새로 새어나오는 음악 소리, 친구와 통화하며 터뜨리는 명랑한 웃음소리, 그 모든 것이 제 신경을 곤두서게 했습니다. 한 번은 수진 씨가 외출한 주말 오후였습니다. 유나는 방에서 과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살짝 열린 유나의 방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면 안 된다고 이성이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제 발은 이미 그 앞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유나는 침대에 엎드려 헤드폰을 낀 채 리포트를 쓰고 있었습니다. 짧은 반바지 아래로 매끈하게 쭉 뻗은 다리가 까딱까딱 리듬을 타고 있었습니다. 흰색 티셔츠가 등 위로 살짝 말려 올라가 허리에 잘록한 곡선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10초, 20초 숨죽인 채 지켜봤습니다. 마치 도둑질을 하는 사람처럼 심장이 방망이질 쳤습니다. 그때 유나가 갑자기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몸을 숨겼습니다. 쿵, 쿵, 쿵.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듯이 뛰었습니다. 봤을까? 내가 훔쳐보는 거 봤을까? 방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음악 소리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도망치듯 제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관음이었습니다. 저는 제 딸을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진 씨를 품에 안았습니다. 죄책감을 씻어내고 싶었습니다. 나는 이 여자의 남편이라고, 유나의 아빠라고 스스로에게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여보, 수진 씨가 제 품에 파고들며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아내의 익숙하고 달콤한 플로럴 향이 코끝을 찔렀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자 제 머릿속을 채운 것은 수진 씨가 아니었습니다. 침대에 엎드려 있던 유나의 모습, 까딱거리던 발끝, 말려 올라간 티셔츠, 그 아래의 매끈한 허리. 안 돼. 안 돼. 저는 거칠게 아내를 탐하려 했습니다. 이 더러운 상상을 몰아내기 위해 수진 씨의 살결을 더듬었습니다. 여보, 잠깐만. 너무 급해요. 수진 씨가 제 어깨를 밀어냈습니다. 그녀의 눈에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 욕망은 아내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나를 향한 더럽고 추악한 배설의 욕구였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식어버렸습니다. 미안해요. 나 오늘 좀 피곤한가 봐. 저는 아내에게서 등을 돌려 누웠습니다. 괜찮아요? 등 뒤로 아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무서웠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짓을 저지를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옆에서 잠든 아내를 두고 짐승 같은 욕망에 홀로 떨어야 했습니다. 며칠 뒤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면도를 하기 위해 욕실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아빠, 잠깐만요. 노크 소리와 거의 동시에 유나가 문을 활짝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 어. 저는 쉐이빙 폼을 반쯤 바른 채 굳어버렸습니다. 유나는 막 샤워를 마친 듯 짧은 샤워 가운 차림이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에서는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가운은 허벅지 중간까지밖에 오지 않았고 젖은 살결이 분홍빛으로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죄송, 로션만 금방 갖고 나갈게요. 유나는 젖은 발로 타일 바닥을 밟으며 제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그의 젖은 머리카락이 제 맨 어깨를 스쳤습니다. 차가운 물기, 그리고 수증기와 섞인 유나의 살 냄새, 그 시트러스 향이 그날 밤의 땀 냄새와는 또 다르게 제 머리를 아찔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나가 거울 앞 수납장을 열기 위해 팔을 뻗었습니다. 가운의 앞섭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그 사이로 하얀 목선과 둥근 가슴골의 시작점이 찾았다. 유나는 로션통을 집어들고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면도 방해해서 미안해요. 그 애는 정말 아무렇지 않아 보였습니다. 아무런 경계심도 부끄러움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것이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넌 정말 아무것도 몰라? 내가 지금 내 아빠 앞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니, 그 애는 잘못이 없었습니다. 잘못은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 애의 무방비함을 유혹으로 받아들이는 제 썩어빠진 정신. 나가. 네. 아니, 얼른 나가라고. 나 늦었어. 네. 헤헤. 유나가 총총거리며 욕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욕실에는 부연 수증기와 유나의 냄새, 그리고 쉐이빙 폼을 바른 제 추한 얼굴만 남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면도기를 쥐었습니다. 거울 속의 남자가 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짐승 새끼. 그 주 주말이었습니다. 수진 씨가 거실에서 다 같이 영화를 보자고 했습니다. 불을 끄고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수진 씨는 제 왼쪽에 앉아 팔짱을 꼈고 유나는 제 오른편 바닥에 쿠션을 깔고 앉았습니다. 영화는 흔한 공포 스릴러였습니다. 저는 영화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제 모든 신경은 오른쪽에 앉은 유나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유나의 옅은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영화를 보던 수진 씨가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이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내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그래, 이게 내 현실이야. 이 여자가 내 아내고 나는 이 여자를 지켜야 해. 그렇게 다짐하던 순간이었습니다. 깍. 영화에서 귀신이 튀어나왔습니다. 깜짝 놀란 유나가 짧은 비명을 지르며 어딘가를 움켜쥐었습니다. 제 손이었습니다. 제 무릎 위에 놓여있던 오른손을 유나가 두 손으로 꽉 붙잡았습니다. 놀래라. 유나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긴장했는지 살짝 축축했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왼쪽 어깨에는 아내의 온기가, 오른쪽 손에는 딸의 감촉이, 지옥과 천국이, 혹은 두 개의 지옥이 저를 양쪽에서 붙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긴장되는 장면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꽉 움켜쥐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 씨는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TV 화면의 푸른 빛이 어두운 거실을 비췄습니다. 저도 그 손을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유나의 작고 부드러운 손을 저도 모르게 마주 잡았습니다. 그의 손가락 사이로 제 손가락을 얽어 넣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아버지와 딸 사이의 스킨십이 아니었습니다. 유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애의 눈이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제 아내가 바로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아내의 딸과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웃고 있었습니다. 아주 옅게 입꼬리만 살짝 올린 알 수 없는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유나가 제 손바닥을 손톱으로 살짝, 아주 살짝 긁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기억 못한다던 그날 밤의 일도, 욕실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벌어졌던 일도, 어쩌면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제 왼쪽 어깨는 아내 때문에 따뜻했지만 제 등줄기는 식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유나의 손톱이 내 손바닥을 긁어내렸던 그 감촉. 그것은 단순한 도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표식이었고 제 마지막 이성을 마비시키는 독이었습니다. 아내가 잠든 거실의 어둠 속에서 저는 명백히 선택을 했습니다. 아니, 선택당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집을 비운 그날 모든 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지금도 그날의 끈적한 공기와 비릿한 냄새가 제 혀끝을 맴돕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팽팽한 고무줄처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와 유나는 서로의 눈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밥을 먹을 때 수저가 부딪히는 소리, 복도를 스쳐 지날 때의 살 냄새, 그 모든 것이 거대한 확성기처럼 울렸습니다. 수진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둘이 싸웠어? 왜 이렇게 조용해? 라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 순진한 얼굴을 보며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을 참아야 했습니다. 기회는 혹은 파멸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수진 씨의 친언니가 쓰러졌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 나 주말에 고향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아. 언니가 많이 안 좋대. 수진 씨는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붉어진 눈으로 짐을 쌌습니다. 유나, 아빠 식사 좀 잘 챙겨드려. 알았지? 걱정 말고 다녀와, 엄마. 유나가 너무나도 태연하게 착한 딸의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수진 씨는 제게 미안하다며 몇 번이고 입을 맞추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철컥. 문이 드르륵거렸습니다. 그 소리는 이 집을 지탱하던 마지막 빗장이 풀리는 소리였습니다. 집에는 저와 유나 단둘만 남았습니다. 숨막히는 정적. 저는 저녁으로 시킨 치킨 박스를 말없이 풀었습니다. 유나는 포크로 샐러드만 깨작거렸습니다. TV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습니다. 많이 먹어. 아빠도요. 아빠라는 말이 이제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독한 위스키를 따랐습니다. 유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대로 제발, 이대로 아무 일 없이. 저는 술 기운에 이성이 마비되기를 바라며 연거푸 잔을 비웠습니다. 얼음이 녹아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거슬렸습니다. 그때 유나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애가 다가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상큼한 시트러스 향이 아니었습니다. 머리가 아찔할 정도로 농밀하고 달콤한 낯선 향수 냄새였습니다. 혼자 마셔요? 유나가 제 옆에 아주 가까이 앉았습니다. 돌아본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유나의 평소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늘거리는 검은색 슬립, 그 얇은 천 아래로 속옷을 입지 않은 몸의 곡선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유나야, 너 지금 왜요? 엄마 없으니까. 이래도 되잖아. 유나가 제 위스키 잔을 빼앗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 쓰다.
발갛게 달아오른 그의 입술에 위스키가 번들거렸습니다. 방에 들어가. 당장. 제 목소리는 형편없이 잠겨 있었습니다. 싫어. 유나가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제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영화 볼 때 말이야. 왜 내 손 그렇게 꽉 잡았어요? 올 것이 왔습니다. 그 애는 저를 가해자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내 손바닥. 왜 그렇게 세게 긁었어요? 유나야, 그만. 아저씨. 그 애가 아빠가 아닌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나 여자로 보여요? 유나가 제 손을 위스키로 차가워진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자신의 맨 허벅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슬립의 부드러운 감촉 너머로 불덩이 같은 그 애의 체온이 제 손바닥을 찢었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제 이성은 이미 저 멀리 달아나 버렸습니다. 만져줘요. 유나가 속삭였습니다. 그 애의 뜨거운 숨결이 제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그 애를 끌어당겼습니다. 아니, 그 애가 제게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위스키와 그 애의 향수 냄새, 그리고 낯선 여자의 타액이 뒤섞여 제 입안을 채웠습니다. 거칠었습니다. 키스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집어삼키는 탐닉이었습니다. 저는 유나를 안아들었습니다. 가벼웠습니다. 그 애의 다리가 제 허리를 감았습니다. 제 방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쓰는 그 방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유나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더 큰 금기를 향해 제 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방문이 닫히고 저는 유나를 침대 위로 내던지듯 눕혔습니다. 유나의 눈이 웃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나 망설임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직 저를 향한 뜨거운 열망 혹은 경멸 모를 조소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애의 슬립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 제 셔츠 단추가 뜯겨나가는 소리, 그리고 두 개의 몸이 얽히는 젖은 살결의 마찰음, 유나의 방을 가득 채운 그 애의 냄새 속에서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 애의 가느다란 목에 입을 묻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그 고동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애의 가느다란 손톱이 제 등을 파고들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이 오히려 쾌감을 증폭시켰습니다. 아파. 아저씨. 그 애는 울먹이면서도 제 허리를 더 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거친 호흡이, 끈적이는 타액이, 땀으로 젖은 피부의 감촉이 제 모든 도덕관념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저는 짐승이었습니다. 아니, 짐승만도 못했습니다. 제 딸의 침대에서 제 딸을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격렬한 폭풍이 지나간 뒤 방 안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제 심장 소리와 유나의 가쁜 숨소리만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땀과 정액, 향수가 뒤섞인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유나가 만족스러운 듯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소리에 저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저는 허둥지둥 몸을 일으켰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유나는 침대에 그대로 누워 그런 저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나도 차분해서 오히려 소름이 끼쳤습니다. 가볼게. 벌써? 엄마 오려면 아직 멀었는데. 유나의 목소리는 모든 것을 다 겪은 여자처럼 능숙했습니다. 저는 도망치듯 방을 나오려 했습니다. 그때 급하게 움직이다가 책상 위에 작은 상자를 팔로 쳤습니다. 와르르. 상자가 바닥에 떨어지며 안에 있던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사진 몇 장을 주워 담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것은 저와 수진 씨의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수진 씨의 얼굴이 새빨간 볼펜으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난도질되어 있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른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저였습니다. 등산 동호회에서 찍힌 제 독사진이었습니다. 수진 씨를 만나기 한참 전이 제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누군가 몰래 찍은 듯한 사진이었습니다. 이걸 유나가 왜... 저는 침대에 누워있는 유나를 돌아봤습니다. 유나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슬립 차림 그대로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로 저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거 내 보물이야. 유나야, 너 이게 다 무슨... 엄마가 아저씨 뺏어갔잖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아저씨 엄마 만나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유나가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 애의 눈은 더 이상 20살 대학생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먼저 아저씨를 찜했었거든. 제 손에 들린 붉게 훼손된 결혼사진, 그리고 제가 기억조차 못하는 수진 씨를 만나기 한참 전에 제 도찰 사진. 그것은 제 머릿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도덕의 회로를 태워버렸습니다. 저는 유혹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계획적으로 사냥당한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그 방에서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에 갇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제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방 안에는 땀과 정액이 뒤섞인 비릿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이 사진, 이건 내가 수진 씨 만나기 한참 전인데 내가 이걸 왜... 유나는 시트를 어깨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 순진해 보이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듯한 차가운 미소만이 걸려 있었습니다. 알아. 내가 찍은 거니까. 아저씨, 죽은 와이프 때문에 매주 산에 올랐잖아. 표정 썩어서. 내가 왜... 그 산악회에... 유나가 웃었습니다. 나 그때 동호회 근처 카페에서 알바했거든. 우리 사장이 그 동호회 회원이더라고. 하루는 사장이 가게 알바생들 다 데리고 단합대회 겸해서 거길 갔어. 등산하는데 죽는 줄 알았네. 유나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거기서 아저씨 처음 봤어. 다들 웃고 떠드는데 아저씨만 구석에서 혼자 술만 마셨잖아. 그 슬픔에 젖은 모습이 존나 섹시했거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난 그 알바 금방 그만뒀어. 사장이 짜증나게 해서. 근데 아저씨가 잊히질 않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필요했어. 우리 엄마 이혼하고 외로워했거든. 그래서 내가 그 동호회 우연히 알려줬지. 거기 분위기 좋다고, 아저씨 같은 돌싱도 많다고, 엄마 한번 나가보라고. 수진 씨, 저를 지옥에서 구원해줬다고 믿었던 그 따뜻한 손길의 수진 씨가 처음부터 끝까지 제 딸년의 장기판 위에 올려진 말에 불과했습니다. 엄마는 그냥 다리였어. 아저씨를 이 집 안으로 끌어들일 다리. 엄마는 아저씨가 자기 사랑하는 줄 알겠지. 바보같이. 너, 악마 같은 년. 저는 주먹을 쥐었지만 몸이 떨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악마. 유나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시트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애는 제 앞에서 알몸으로 서서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제 와서 어쩔 건데, 아저씨? 네. 엄마한테 다 말할 거야? 내가 2년 전부터 이 계획을 짰다고. 유나가 제게로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아니면 20살 먹은 의붓딸을, 그것도 이 방에서 아빠가 덮쳤다고 말할래? 그 애가 제 뺨을 손가락으로 살살 쓰다듬었습니다. 누가 믿어줄까? 응? 공포. 그것은 욕망이나 죄책감과는 비교도 안 되는 원초적인 공포였습니다. 저는 이 아이의 덫에 완벽하게 걸려들었습니다.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애는 제 앞에 서서 바닥에 떨어진 제 셔츠를 주워들었습니다. 자, 입어. 이젠 내 아빠가 되어야지. 그 애는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꼭두각시처럼 그 셔츠를 받아들였습니다. 손이 떨려 단추가 잘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바지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G2-, G2-. 저는 불에 댄 듯 화들짝 놀랐습니다. 유나가 제 바지를 힐끗 보더니 화면을 확인하고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 타이밍 좋네. 발신자, 내 사랑 수진 아내였습니다. 받아. 유나가 명령했습니다. 뭐, 받으라고. 엄마 목소리, 나도 듣고 싶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유나는 제 바로 앞에서 그 알몸 그대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 목소리가 왜 그래? 아직 안 잤어? 수진 씨, 아무것도 모르는 그 맑고 다정한 목소리가 귓전을 파고들었습니다. 어, 응, 그냥 TV 보고 있었어. 아이고, 우리 남편. 나 없다고 잠도 안 자고. 수진 씨가 웃었습니다. 저는 죄책감에 숨이 막혔습니다. 유나는 자? 어, 유나, 자는 것 같아. 제가 거짓말을 하는 그 순간, 유나가 제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까치발을 들고 제 목에 입을 맞췄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여보, 여보, 왜 말이 없어? 수화기 너머로 아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나는 제 목덜미에 혀를 날름거렸습니다. 그 축축하고 뜨거운 감촉. 저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것 같았습니다. 아, 아니야. 그냥 갑자기 사례가 들려서. 아이, 조심 좀 하지. 물 마셔, 얼른. 유나는 제 대답을 들으며 제 셔츠의 단추를, 제가 방금 채웠던 그 단추를 다시 하나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는 좀 어때? 저는 필사적으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응, 괜찮아. 수술 잘 됐대. 나 내일 오후에는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 내일. 아내가 내일 돌아옵니다.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유나는 제 셔츠를 완전히 열어젖히고 제 가슴에 차가운 뺨을 비벼댔습니다. 보고 싶다, 여보. 얼른 가서 당신 안고 자고 싶네. 가면 우리 유나랑 맛있는 거 해 먹자. 당신도 좋아하는 걸로. 아내의 따뜻한 목소리가 이 지옥 같은 방 안을 울렸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에게 사랑을 속삭여야 했습니다. 제 딸의 뜨거운 살결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나도 보고 싶어, 수진아. 제 목소리가 제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유나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해. 얼른.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뜨거운 것이 목구멍을 타고 역류했습니다. 사랑해. 수진아.
어머, 웬일이야? 우리 남편. 나도 사랑해요. 얼른 자요. 끊을게. 딸깍.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든 채로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유나는 그런 저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잘했어, 아빠. 그 애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일 엄마 오면 오늘처럼 아무렇지 않게. 그리고 엄마 잠들면 유나가 씩 웃었습니다. 그땐 내 방으로 와